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정윤리를 조금 정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야 할 어떤 가족의 형태와 뭐 인구수 이런 통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서 이렇게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보면은 다문화 가족, 우리가 다문화 가족 교과서에서 나왔었죠. 다양한 뭐 인종들이 함께 사는 것들을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데, 다문화 가족도 이제 33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를 알아야겠죠. 총 인구수가 우리나라가 5,182만 명이래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5,182만 명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3만 명이 다문화 가족이고, 그다음에 584만 명, 거의 10% 이상이 1인 가구, 이제 혼자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20살 되면 뭐 자취하는 친구들도 많아질 거고, 아니면은 뭐 계속 혼자 살고 싶어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 153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부모 가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 부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고령자 부부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딩크족이라 해가지고 부부 단독 가족이라 해가지고 DINK, 그래서 딩크예요. 뭐 앞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노 키즈가 아이를 갖지 않는 거, 아이를 싫어하는 거, 아이 뭐 싫어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는 것보다 우리 부부들끼리 잘 사는 것이 어떤 목표인 사람들이 이제 딩크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몇 명이 사나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다자녀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3명 이상인 친구들이 많은데, 연도별 평균 가구 원수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뭐 이 사이에 이제 태어났었는데, 그래서 가구 원수 선생님 가구는 이제 4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평균치랑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3명 이상이었던 어떤 평균 가구 원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2점대, 한 집에 2명 내지 3명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가구에서는 4명에서 뭐 6명 살 수 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2.4명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균 가구 원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것을 알아두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산,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 선생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07년생이에요. 07인데, 그때 선생님이 40만 명이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그래서 40만 명은 넘은 것 같아요. 한 4, 50만 명? 07이 통계는 없지만 아마 4,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명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2017년부터 30만 명대로 이제 떨어지고, 아마 2020년에는 30만 명보다 더 적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 그러니까 한 명이 보통 죽을 때까지 딱 한 명 정도 낳는다 이런 거죠. 근데 요즘에는 0.92명이니까 안 낳는 사람이 한 명 낳는 사람보다 더 많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0점대의 어떤 합계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저출산이 문제일까? 보면은 다른 나라들도 합계 출산율이 뭐 낮은 나라들도 있고 높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은 평균 5명 정도. 근데 뭐 아시아, 태평양 전체 이런 데는 2명. 그러니까 세계 평균은 2.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명. 굉장히 조금 낮죠. 네, 이것도 이제 2020년도의 어떤 통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0에서 14세의 구성 비율이 이제 10%대에 엄청 줄어들어서 여러분들 친구 나이대 또래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속 출산율이 적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계속 나이 먹는 사람들 많아진다면 바로 고령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고령 사회가 더 심각해진다. 20%를 넘어버리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그게 지금 2025년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2021년도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겠죠. 진짜 3, 4년만 있으면 우리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제 고령화, 이제 노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고령 사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어요. 장려가 뭘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렇게 뭐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 우리 표현으로. 그래서 출산을 밀어주고 있어요. 출산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수업을 했더니 동생이 원수인데 무슨 가장 좋은 선물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 명보다는 뭐 2명, 3명 낳으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막 옛날에 막 50년대, 60년대의 이런 출산 관련 포스터들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때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낳자, 뭐 이런 정책과 포스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 자녀 안 부럽다, 뭐 한 명만 잘 낳아서 키우자,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스터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요즘에는 한 명이라도 더 낳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어떤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로 결혼.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혼 축하금을 주고, 그다음에 서울, 포항, 광양 등에서는 이제 결혼식장을 대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돈이 없어도 좀 결혼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임신기에는 이제 단축 근무를 하고 뭐 태아 검진 휴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여기서 난임 치료가 어떤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난임 치료는 이제 임신이 좀 어려운 친구가 아니라 어려운 어머니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난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그래서 출산 장려금. 그래서 첫째는 뭐 2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뭐 셋째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제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도 주고 있고, 뭐 육아도 이제 뭐 재택근무랑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일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뭐 육아휴직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 자녀 장학금 제도. 여러분들은 거의 돈을 내고 다니지 않죠? 거의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공짜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생들이 뭐 급식비도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많이 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즘엔 대학생들도 굉장히 장학금들을 많이 주면서 자녀 장학금 제도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출산 장려 자기만의 출산 장려 정책,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마 이걸 해결하면은 여러분도 엄청난 뭐 상을 받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좀 보강되면은 좀 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댓글로. 네, 오늘 여기까지고, 이제 가정윤리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배워봤고 이제 해봤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활동을 마지막으로 가정윤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